저희가 어떤 수리적인 그런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럼 목표 달성 방법 기억.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음향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가릴 수는 있어요. 네네. 인사 먼저 관객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체크? 황금마트사마다 정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47회 작은 영화제에서 그 너의 기억이라는 SF 강판 나왔는데 그 상영하고 또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부산에서 여기에서 너무 기쁘고 영화에서 보시지만 제가 그 부산 분들이시니까 이제 저 해운대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한사단이라고 울산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부산 자주 왔었는데 또 그런 추억도 있어가지고 되게 뜻깊은 사연 같은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없는 저도 2019년에 2년간 부산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지냈었었는데요. 몇 년 후에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부산. 저도 사실 작년 딱 이맘때쯤에 영화 이제 이야기 길가기로 왔었는데 그가 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딱 이맘때쯤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이 상태로 가도 괜찮고 괜찮을 그 미는 살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사실 태풍 이제 월요일 태풍 전야로 비가 막 오고 그래서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관객분들이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 기후였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네 정말 네, 오늘과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관객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에게 공감을 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뭐 소감이나 영화 보고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손 드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가벼운 질문부터 분들에게 좀 드리자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한차가 어떻게 기획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 순서대로 대답을 하는 게 그러면 아니에요. 황금마차다는 이제 울산 그 국제영화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찍어서 울산 배경으로 찍게 됐는데 제가 공모도 울산에서 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설정 자체를 저한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기획의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전에 찍었던 영화들이 다 되게 어두운 영화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도전해서 좀 즐거워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불안한 영혼을 정식한다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3-4년도에 사춘기였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시절에 대구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다루고 싶었던 얘기였던 제 두 분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아마도 다들 느끼시지 않았나 싶은데 당연 영상미가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감이나 피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상의 색감의 비비 연출 이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근데 의도라고 얘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을 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뭔가 이 화면에서 담기는 보다 남녀가 있고 이제 어떤 그 감정의 그런 아름다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화면도 되게 예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연광이 자연광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시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촬영 장소마다 해가 언제 들어오면 예쁜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촬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가 내리고 아까도 감독님이랑 시작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잘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최대한 예쁘게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찾을 수 없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호등 부분이라는 촬영을 있어요. 이제 로버레터로 같이 일어났는데 촬영 감독님한테는 화면을 저는 촬영 감독이 찾을 수 없습니다. 촬영 감독님이랑 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환사 같은 의미로 의도적으로 일본 정서 장면을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혀를 많이 찍었는데 2017년 그때 밑장만 봐서 비가 왔다가 미쳤다가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비에 반사되는 화면이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면은 좀더 그래도 이제 원하는 분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유아의 천주교 신지도 이름을 누가 해놓은 걸 봤었거든요. 네, 보셨나요? 네. 유아의 신지 감독의 그런 영상과 이런 것들을 기사를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보셨나요? 제가 나중에 링크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어려운 점 영화 촬영하면서 또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뭐 중점 가장 이제 공을이요. 가장 공유될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시나리오에서 더 써놓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울산 현대 이제 관계자분한테 이제 실제 경기 때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저녁 시간대 경기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청용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관객들도 좀 꽉 차 있고 그리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작년 9월 10일 경기였거든요. 원래 울산이랑 전북이랑 되게 라이벌인데 딱 그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의 예민함도 이제 구단에서는 좀 걱정을 했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고 이제 그래가지고 되게 간신히 허락을 받긴 받았는데 저 그냥 완전히 객석 끝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막상 찍었는데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배우 두 명만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 통배곡을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경기장에 빌려가지고 사람을 채워서 다시 찍은 장면인데 또 저게
근데 사람들 막 들어차 있고 아 전다 이제 그런 실제 경기는 아니었고 다른 거를 찍으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똑같이 찍었는데 이제 저거를 그 반응샷에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2시간가량 훈련을 해요. 자, 꼴입니다라고 다 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쉬워하는 거 따라서 한 2-3시간 따고 제가 앞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몸을 되게 많이 들인 장면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때문에 선물로 하셨던 거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장면이 근데 저 봤었거든요. 그랬어요? 텀블벅 한다고. 그래서 날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그 텀블벅을 영화를 위해서 텀블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위해서.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그 영화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면만. 네, 네.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가 이제 두 번째 영화였는데 아주 미숙하다 보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냈던 건 제가 생각해본 영화의 콘티들을 그리고 영화가 완성된 걸 최대한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편집 과정에서 이전에 찍은 장면이 어설퍼서 다른 컷으로 대체한다거나 혹은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프로덕션 이제 편집 완성 단계까지 최대한 원래 생각했던 분위기를 목표로 영화를 완성하는 걸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취미라 생각하시는 건가? 만족할 만한 이제 컷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도전을 하고 편집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감독님 영화 피터팬의 팬이라고 그걸 제작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감독님이 지루하시고 어떤 상대이신지 지금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때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피터팬의 팬이라는 영화는 저 네 번째 영화라서 오히려 원하는 그림을 빨리 찍을 수 있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미숙해서 시간 내에 찍는 게 어떻게든 목표였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많아서 피터팬의 꿈처럼 집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그러면 찾을 수 없습니다를 찍으신 건지 한 5회차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흡한 점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점인지 그냥 다 따지고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되게 감독님도 작년에 찍으셨는데 이제 오늘 또 다시 보시니까 어떤 점도 이제 보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편집이 오늘 보니까 좀 속도가 되게 빠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왜냐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저는 다 아니까 이제 그거가 뭔가 정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그렇게 잘 봤다라는 건 좋은 거고 잘 보지 못했다는 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끄럽긴 하지만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성향의 이제 감독님들이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좋았죠? 괜찮으셨죠? 재밌게 보지 않으셨나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황금마차 떠났다 그때 유심히 봤었거든요. 반전 있는 장면에서 다들 놀라셨죠? 느리 아유, 네, 너무 반가워 보이나요? 네, 이제 좀 그 영화 두 작품 다 영화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약간 유추할 수는 있지만은 그 제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머니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 구상할 때부터 결정을 처음부터 한 제목이었는데 그냥 제 경험상 제목이 대충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제목이 빨리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잘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이 제목을 지었냐고 물으시면 드릴 말씀은 딱히 없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할 때 제목을 바로 생각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제목이 되게 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현대상에서 그런 이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금마차 그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영어 제목이 404 나파그 같은 그게 제 옛날에 영어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뜨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공감되는 말씀, 이제 제목이 떠오르면 되게 이야기가 술술 풀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흥금마차 떠났다는 그러진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잔나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수. 거기서 이제 좋아한다고 말하는 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대 위에 마차를 준비했지라는 가사가 나오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다가 영화에 마차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있는 흥금마차를 떠올리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네, 그 노래 제목 혹시 아시나요? 꿈나라 불라. 바로 찾았습니다. 꿈나라 불라. 아, 잘 들어봐요. 네, 네. 시나리오를 직접 또 쓰시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경우에 특히 이제 저는 보면서 다루기 어려웠을 주제를 어떤 학생들, 소년과 소년들의 그런 분야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다뤄가는 점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첫사랑의 감정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그 영화의 전파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쇼 구성도 그렇고 점점 더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좀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숏들이 많았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대구에서 이렇게부터는 또 뒷모습을 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런 정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의 그런 정서 이런 인물들의 이런 이제 다가감, 친밀함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사실 2017년에 찍었어요. 좀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시면 아니요. 그 어머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 편을 봤는데 멜로의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영화를 많이 이렇게 이제 보여준 굉장히 연출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김동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의 영화 정신판다도 굉장히 스릴러 같은 그런 장르 같죠? 맞나요? 공포물이고 그리고 또 그 해에 찍힌 영화가 이번에 또 굉장히 말랑말랑한 영화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당근이 큰데 이런 조율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같은 애 좀 편집인데 제가 원래 똑같은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 실증이 나가지고 자꾸 뭔가 딴 거를 하고 싶어가 말이야 제가. 근데 이제 여태까지 뭐 장르가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불황점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불황점은 되게 다크한 되게 우울한 공포 영화인데 그거를 편집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너무 빠져있으니까 또 1년 가까이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아실 거예요.
그걸 편집하다가 이거를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그 같은 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저는 한번째 찍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뭔가 좋은 날씨에서 영화를 처음 찍어보고 그 예쁜 곳에서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랑 소통하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통글고 하게 되면서 굿즈 만들고 하면서 뭔가 그런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다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그 영화가 어떻게 나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각자의 뭐 황금마차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또 이런 거 하고 싶다. 다음에 제주도 가서 찍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힘들고 그렇긴 했지만 되게 밝은 영화 찍는 게 이런 맛이구나. 뭐 이게 되게 때문에 괜찮아. 다이처지 네. 되게 이렇게 그 상황에 잘 빠져드는 이제 그런 거 몰랐어요.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사람, 첫사랑 이런 것보다는 저는 또 대구 지하철 석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 참사, 그런 것들 다가가는 게 누군가의 상처를 또 느끼는 작업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한 장면, 쇼트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루만져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건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 혹은 이런 이제 참사를 재현한 보여주는데 유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시나리오 작업 중에 한 2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다뤄도 될지도 의문이었고 그리고 되게 죄송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당시 학교를 다녀서 서울에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대구에 이제 중앙로역을 박사처럼 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쓸 때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 당시 추모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시관으로 바뀐 거예요. 아예 대구가 이렇게 애를 이런 방식으로 추모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나는 그거조차 모르고 그냥 나 혼자서 시나리오를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었구나. 이 시나리오 속 주인공처럼 나도 찾을 수 없는 공간에서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되게 죄스러운 부분이 들어서 못 쓰겠다는 생각을 내가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지하상가와 관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환이라는 남자애가 주인공이고 결국에 지하철 사건을 겪은 친구는 지환이 짝사랑했던 어떻게 보면은 위로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까지도 잘 알지 못해서 미안해했던 지환의 짝사랑 은하가 이제 지하철 사건 피해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희생자의 딸이 은하가 주인공인 영화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저도 그 시절에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이니까 내가 그 시절에 10대 시절을 보낼 때 대구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당시 10대 시절에 대구 지하철 참사나 여러 가지 뭐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관한 경험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이제 그냥 툭따르고 안에서 대구 지하철이라는 소재를 멜로 드라마에
소재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그건 제가 간단하게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위로받는 느낌,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다가 어제는 뭔가 같고 네, 그리고 또 지하철 그 비극이 첨사뿐만이 아니라고 그 지하도에 얽힌 이야기들도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미리 와가지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 오래 살면서 어린 시절에 부산에 그 부산 지하 상가에 가서 CD를 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지하도 개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랑도 얽히게 되면서 이 이제 또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지하 상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지하에게는 그리움이면서도 또 하나의 이런 상처, 이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도 담겨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영화가 풍성해지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지하 상가에 대한 기억은 실제 감독님의 이런 그 약간 지하냐고. 지하 상가 자체가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게 지하 상가 중에서도 음반 매장이라든지 혹은 게임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단골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재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를 축소하고 결국에는 접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이 된 후에는 그냥 다른 보면 지하상가 어디를 가나 있을 법한 화장품샵이나 옷가게 등으로 그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걸 봤던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이들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동식 감독님 같은 경우에 뭔가 울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울산에 그러니까 이제 대구도 그렇고 사실 울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보여줄 만한 이렇게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공간을 비추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뭐 태아나 또 울산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색단지, 회색공업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그리고 또 인물들과 굉장히 융화돼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뭔가 홍보 영화처럼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급장 받을 때도 앞에 그걸 띄워야 되는데 그걸 뒤로 다 뺐어요. 조금이라도 일본 가족들이 울산이라고 강조하는 걸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막 원래 시나리오에 사투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 배제를 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공간들이 다 이제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나갔던 구역들인데 구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병을 하다 보면 작전 그걸 하는 것도 같이 찍어야 되는데 울산 이제 얼마 전에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출동하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국가주무시설을 찍게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뭔가 거기가 되게 한국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과 동시에 보통은 영화에서 그런 데는 디스토피아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싫었거든요. 그냥 그 공간에 진짜 뭔가 같이 다닌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공업단지는 좀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 대나무숲 같은 거는 사실은 뭐 단양에도 있고 뭐 강릉에도 있는 뭐 오죽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냥 그 울산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대나무 숲이 있는 게 좀 되게 좋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촬영을 하고 싶었던 거 있고 그거 외에도 그냥 다니면서 제가 공릉공원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뭔가 공간이 재밌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런 게 좀 골라서 찍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공간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인물들의 서사를 따라가다가 이제 공간을 비추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어디지? 라는 궁금증이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인들과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네, 조금 질문하실 분이나 영화 보고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 눈을 피하시는 안 계신가요? 아까 얘기를 막 하시던데 보니까. 네, 되신가요? 집에 가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이거 할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네,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배우하고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또 이제 두 개의 공간을 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음 먹어야지 갈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공간이에요. 근데 굉장히 다른 풍경을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나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처음부터 그런 칠곡이란 공간과 그리고 대구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얼마나 찍었던 건지. 대구 방식학을 때 친곡분이 붙었고요. 한 30분 정도 각각의 시내로 가는 걸렸는데, 네, 제가 친곡하고 대구 다 살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장소를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2003년, 4년 지금 영화에 되었는데 그때랑 다르게 친곡이 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할 때는 친곡이 아닌 부분이 저도 시골 불량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풍경이 이제 롱샷이나 풀샷 같은 경우도 많고 해서 본다 영화에 풍경을 다가와낼 때 촬영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촬영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촬영 감독님하고 촬영할 때 에피소드는 일단 준비 과정에서는 되게 잘 맞았어요. 준비 과정에서. 이제 왜냐면 좋아하는 것도 같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잘 통하고 있는데 현장이라는 게 마음대로 굴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급하게 오케이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냥 찍고 나서 한 두 테이크를 찍고 나서 좀 이따 비 올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고 빨리 다음 것까지 이럴 때마다 촬영하는 분 잘 만지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촬영하는 것도 영화가 산으로 안 가고 촬영 감독님의 그런 의견을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거죠. 네,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싶은 이렇게 훈훈한 얘기는 없는 건데, 네, 원래 이제 그 지금 촬영 감독 하는 분이랑 저랑 지금 세 작품을 연달아 같이 했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냥 어쨌든 컨셉을 잡고 회의할 때는 최대한 그전 영화들을 되게 편집도 되게 빠르고 저희 엔딩 장면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되게 좀 그런 영화들인데 그런 거 말고 최대한 뭔가 한 발짝 멀어지고 컷도 되게 단조롭게 최대한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조용하게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촬영 감독이 앵글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는 저희는 어쨌든 컨셉적인 것도 이렇게 뭔가 좀 미리 얘기를 하고 가니까 현장에서도 저는 촬영 감독님보다는 배우분들이랑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촬영 배우들이랑은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도 조금 쉽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느 정도 표현을 할 거냐,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그냥 뻔한 배우와 감독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심하게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 상황극하는 장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떤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삶의 방식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연애 방식도 있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되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감독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였고 이제 그 중간에 그 현 남친과의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제가 그런 거는 여기는 부산이니까 뭐 서면역이나 뭐 해운대역 앞에 가면 꼭 팔짱 끼고 싸우는 거 커플들이 하시는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 보통 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런 걸 잘 들었다가 이제 넣어보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유독 그 멜로 장르가 멜로라던가 좀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뭐 네, 제가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되게 너무 사실 그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배우 그 상도 배우상도 받았더라고요. 찾아보면 굉장히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실제로 정말 연인과의 대화들, 있음직한 대화들 그리고 이제 상황극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과하거나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상황극에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다가 아는 척 할 때 너무 이런 사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영화는 만약에 혹시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영화인데 그 찾을 수 없습니다에도 보는 영화가 72%였잖아요. 너무 그 영화 좋아해가지고 대사도 딱 알거든요. 이 영화의 공통점은 72kg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넣어서 복선식으로 좀 깔아주고 싶었고 그리고 상황극은 사실 어떤 누군가 연인들이 각자의 연인과 굳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같이 보는 유튜버나 주변 친구의 말투라든가 이렇게 밈이 돼가지고 그들끼리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극화해서 조금 더 살려보고 싶어. 네, 축구, 이게 사진, 카메라, 요게 세 가지 소재가 키워드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줬던 그 부분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왜 그런 우리가 이별할 때 보면은 이제 사실 헤어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헤어지고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이 관계가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런 축구, 이제 그 카메라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그 이거 찍는 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나요?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저도 뭔가 어떤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반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사람의 뭔가가 묻어나고 배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긍정이에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근데 축구나 뭐 카메라나 저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정상 넣은 요소긴 하지만 진짜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저의 경우를 많이 떠올려서 그런 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배우들하고 지금 이제 사투리 같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캐스팅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 맨 처음에는 대구에 서 지내는 아이돌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어요. 교수도. 근데 이제 아이돌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서 캐스팅이 좀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투리가 가능한 배우를 모아서 프로필을 모아서 연락을 했는데 남자 배우 기재상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를 잘하는 줄 알고 연락했는데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팅 때 만났는데 느낌이 이제 정말 순수한 중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자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유와 같이 사투리를 잘하는 배우의 캐스팅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자 배우가 작업하고 싶은 이제 아역 배우니까 정다운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하자 해서 시나리오를 보냈고, 이제 정다운 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또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구 사투리는 사실 잘못 쓰면 굉장히 미국 사투리처럼 들리고 하는데 자연스러워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탐험 영화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재영 속 사투리. 그런 것들 들으니까 제가 고향도 저도 저는 아직도 어색하다고 솔직히 편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시간. 네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두 편의 영화 모두 현재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점이 그래서 더 악연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안이 이토록 좋아했던 은하가 좀 CD를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 잘못인데 인터넷 주소를 써야 되는데 자켓에 써야 되는데 연출들이 다 검색인 거예요. 잘못 썼다가 혹시나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게 하고 이제 자켓을 받아서 쓰는데 너무 크게 써버린 거죠. 제가 주소를 정말 작게 써야 되고 혹은 위치를 좀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두 편 다 사실은 이제 칠곡에서 대구로 갈 때와 감정이 전혀 다르고 또그 한국가서 떠났다에서도 밝혀지는 것과 이제 감정선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하면서도 달라지나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저들을 연인들 곧 헤어져야 되고 이제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다가 또 이제 이별하고 이런 감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연출하고자 또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르게 연출이 갔죠. 왜냐면 해가 지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변하고 어떤 촬영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배우들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출이 개입하는 거는 편집적으로 어떤 그 리듬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배우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하는데 결국에 이런 영화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배우들이 해내는 거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합치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뭔가 마법을 그려서 분위기를 그리기보다 배우들이 연기하고 이야기가 따라가는 그거를 편집과 음악으로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게 겨우 편집하면 사실 그거 말씀으로 보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인물들을 따라가다가 사실 엔딩에서 굉장히 괜찮은 편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집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몬타주 마지막 장면들은 애초에 시나리오에 순서대로 적혀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찍었던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결말에 이렇게 확 달려가면서 좀 이 관객들에게 벅차고 뭔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뭔가 후련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는 헤어짐의 슬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또 다른 출발을 해서 서로를 누군가는 이제 전 애인을 증오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지만 뭔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 응원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획할 당시에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도 보고 보는 관객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몽타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을 여행 가는 것처럼 짧은 여행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굉장히 영화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마지막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헤어진다. 이제 진짜 헤어졌구나. 이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또 안에서는 이제 경칠목과 대구의 공간에서 다 인물들이 달라지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이제 가장 그 변화가 확 보이는 시점은 버스 타기 전에 버스 전문점장, 시골버스 전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때 배우들이 잘 주셨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 생각합니다. 그 음악도 굉장히 아직도 길가에 그러지 않나요? 저는 다 영화 음악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두 사람의 그런 이제 발랄함과 설렘이나 이런 것들 감정선이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화의 앞부분은 이제 그런 클래식 기타의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이제 처음에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기타 음악은 원래 쇼팽 그 서곡이거든요. 7번 되게 짧고 원래 피아노 곡인데 1분이 안 되는 곡인데 진짜 좋아요.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인데 근데 피아노로 듣게 되면 그 음악이 주는 느낌이 좀 되게 슬프고 서정적인 느낌인데 뭐 기타로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약간 그 해변에서 뭔가 이제 좀 아련한 노이즈 이런 느낌이 나요. 제 기준이나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그런 컨셉으로 바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쓰인 그 소스 두 개가 있어요. 중간 몽타주에 스페인 가곡이 나오는데 빅마마가 부른 이제 라팔로마라는 곡인데 그거는 원래 이제 남성 그 바리톤이라고 이제 하여튼 되게 좀 걸쭉한 노래인데 그걸 빅마마 신현아님이 불러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음악들이 다 처음에 제 가이드로 나왔던 곡인데 이거 대체할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그냥 다 저작권 해결해가면서 그 마지막 곡은 그 중식이 밴드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그분의 아직 기다리라는 곡의 이제 인스트루멘탈 음악인데 그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저작권 편집 보내가지고 영화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썼던 저희 시사회도 초대해드리고 바로 허락하셨어요. 그 자기도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 있다고 제목이 뭐였더라? 근데 그것도 되게 슬퍼요. 길 건너에 그 친구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다 그때 아니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하늘 감독님은 제가 아까 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영화 시간 이정희의 그대여 같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 전작에서도 이제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꼭 찾을 수 없습니다로 마찬가지라서 이상의 음악은 되게 중요한 이 두 인물을 연결해주는. 이게 시작이 2003년도 배경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중에 뭔가 중이병스러운 애들이 인기 탑10곡이 아니라 한 30번 노래 중에 인디 밴드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찾다 보니 이상한데 분명해서 맞아 나도 그때 이상한 좋아하는 중이병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씨의 진짜
진짜 팬이 됐어요. 제가 앨범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작자의 여건을 무료로 해결을 해주셔서 수월하게 이제 풀렸고요. 그리고 다른 곡, 이제 은하가 좋아하는 곡이 뭔가 그리움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은하의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명한 노래는 아니지만 7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 사막이라는 노래를 제 은하의 테마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는,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네, 하셨어요. 한혜감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가 뜨잖아요. 단순히 사랑 고백이 아닌 아픔을 공유한 사이다 보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뭐일지 조금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저도 그랬지만 저처럼 삶에 치여서 잊을 수도 있고 지원처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으려고 잊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다시 떠올렸을 때 그때는 너무 늦지 않나,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대구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이나 혹은 첫사랑 같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다 안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목표를 정해서 갔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나 지금 또 이렇게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은 아마 만나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는 영화인데 그게 그 9월 22일 날 그 기기묘묘로 하는 옴니버스로 해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거 이제 아마 그게 저 가장 큰 스케줄일 테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마 저 시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이후에는 제가 이제 너무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 남들은 너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요새는 좀 지친 삶을 좀 이렇게 보듬으면서 아까도 이제 해운대 쫙 걸었는데 해운대 여기 광안리 쫙 걸었는데 좀 행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장르가 장르 그거는 스릴러 판타지 블랙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기묘묘의 옴니버스 9월 22일 날 개봉을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올려주시면 꼭 해주십시오.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나 선생님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완성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고요. 네, 내년 촬영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갈 갔으면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대구에 다시가 하는데 내가 됩니다. 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이제 영화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